안녕하십니까, 한결선입니다. 지난 새벽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힘들고요. 많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조정을 받는 이유, 그리고 원인, 그리고 향후 대책,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간략하게 살펴보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벽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게 나왔습니다. 실적 추이를 보면요, 이번에 한 390억 달러 정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예상치를 상회한 건 맞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매출 총이익률이 전망치보다 좀 전분기 대비 하락한 부분.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왜 이익률이 하락하다는 건 뭐예요? 매출은 들었지만 이익을 준다. 그럼 이익 먼저 줄고 그 다음에 매출도 줄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들이 들면서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불안한 심리를 준 부분이 하나 있죠. 엔비디아 측에서는 하반기에 이제 블랙웰 제품이 판매가 본격화되며 고마진 제품이니까 이거 엔비디아밖에 공급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중국이죠. 예, 중국이 딥시크를 개발하고 저비용의 AI 모델을 개발했던 소식이 엔비디아에 이익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고비용에 대한 의구심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망들이 엇갈려요. 당연히 전망들이 엇갈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술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주저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는 더 영향을 주는 부분이 하나 있죠. 뭐예요? 트럼프입니다. 관세. 이게 사실 처음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요. 3월달 시행을 하겠다, 하겠다.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정치적인 협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3월 4일 날 중국의 10% 보복관세,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쪽에 20% 관세 부과도 4월이 아니고요. 3월 달에 당장 내리겠다. 원래 이제 4월로 연기가 됐었는데 이게 3월 달에 그냥 같이 하겠다. 이게 한 방이 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스태그플레이션 하죠. 당연히 무역이나 모든 관세가 부과하게 되면 수출, 그다음에 세계 경기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 내 자국 내 이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미국 쪽의 얘기고 문제는 한국이죠. 야, 이거 참 난처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그래서 오늘 주제도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급락보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더 무섭다. 이렇게 제가 지금 했는데 하락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기술적으로 최근 엔비디아 흐름하고 미 증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다우지수 산업지수입니다. 많이 출렁거리긴 했다 하더라도 일단 중기 추세선이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중기 추세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거는 끼지 않았어요. 다우지수는. 그죠? 중간중간에 잠깐 불끈했다가 밀리고 불끈했다가 밀리고 이 쌍봉을 쳤기 때문에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요 43,000포인트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데 문제는 나스닥이에요. 중기 추세선을 뭐예요? 깨려고 지금 하고 있죠? 폼 잡고 있습니다. 이 19,000선이 의미 있는 기술적인 심리선인데 이걸 깨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 차트 흐름입니다. 아까 실적 발표를 했지만 오히려 엔비디아는 135달러에서 120달러로 출렁거리고 밀렸죠? 밀렸어요. 엄청나게. 그죠? 그리고 브로드컴, 또 ASML, 네덜란드의 그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거의 독점이죠. 그리고 반도체 설계 회사.
TSMC, 파운드리죠. 퀄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이 나왔고요. 예. 이게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요 선을 유지를 했었는데 요게 이탈되면서 어떻게 돼요? 반도체 지수가 작살. 그럼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향을 받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두들겨 패겠죠,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두들겨 패면 어떻게 됩니까? 코스피 지수 빠지겠죠. 코스피 200 지수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선물 패대기 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수순이죠, 수순. 자, 한번 그대로 나눴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오늘 코스피,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한 1조 5천억을 팔아치웠죠. 기관 쪽도 6천억. 그동안에 국내 증시를 떠받쳤던 연기금들이 안 삽니다. 그죠? 안 사요. 반망이에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들만 사고,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2,800억 매도, 기관들이 1,237억 매도, 연기금 오히려 팔고 있어요. 자, 수급 쪽으로 본다면 그동안에 시장을 떠받쳤던 기관 쪽, 특히 연기금 쪽의 물량들이 이제 안 들어와요. 누가 팝니까? 외국인들이 작살내고 있죠. 미국 시장이 빠지고 이런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들이 작용이 되니까.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프로그램 쪽에 야, 뭐 1조 3천억이면은 이제 간만에 보네요. 예, 간만에. 간만에. 지금 오늘 프로그램 쪽으로 1조 3천억 매도가 나왔던 거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뭐 지수 급락하면서 대형주들 작살내면서 외국인들이 지수를 하락시키고 또 그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키면서 대형주들이 오늘 작살나는 그렇죠? 요게 지금 오늘 특징입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차피 국내 이게 이제 우리나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 마찬가지인데 유럽도 잠깐 볼게요. 독일 증시는 아직 건재합니다. 그죠? 독일은 상당히 건재. 프랑스 증시도 최근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만 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 관세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캐나다 쪽을 한번 볼까요? 캐나다 증시도 뭐 나름대로 물론 더 열려봐야겠지만 아직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유독 유독 이런 보험 트럼프 관세 부과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가 있죠. 1번 니케이 지수가 급락, 그죠? 그리고 대만 반도체 지수가 영향을 받으니까 이쪽은 급락. 유럽은 멀쩡해요. 유럽은 결국은 아시아 증시에서 이런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따르는 영향 그리고 엔비디아 급락에 따르는 반도체들의 급락이 결정타. 그죠?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이 그런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최근에 12월 달 국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남들 다 올라갈 때, 상승할 때 못 가고 오히려 1월 달, 2월 달에 랠리를 줬죠. 그죠? 상대적으로 못 갔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관세 때문에 직격탄,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다시 2,500, 뭐 2,500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고 좀 더 밀렸으면 하는 게 솔직히 말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기왕이 밀릴 거. 즉 다시 말하면 2월 달에 상승했던 거를 반납시키면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오히려 빠져나갈 사람 물량 나오고 또 외국인이나 기관들 입장에서는 3월 말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가 되기 때문에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기를 바라죠. 차익 실현하고 올라간 종목들 차익 실현 하겠죠, 당연히. 그죠? 뭐 코스닥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상대적으로 건재해요. 오히려 675에서 779가 쫙 이 두 달 동안 상승하고 하락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건재하죠. 왜 그래요? 외국인들이 말 그대로 대형주들, 기술주들 패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텐데 일단 국내 증시에 미치는 거는 뭐 중국 견제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결국 우리나라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예, 경기는 안 좋은데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도 올라가고 증시는 하락하는. 여기에 지금 사실은 어떤 비용 증가에 따르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 자, 그러면 시장은 어디까지? 물론 더 가봐야겠지만, 3월 3일, 관세부가 시작을 하겠다라고 지금 트럼프가 엄포를 놨기 때문에, 이거 어떤 식으로 될 거예요. 또 물밑에 협상은 될 거고. 따라서, 단기적인 하락, 조정은 불가피. 그쵸?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말 그대로 많이 상승한 종목들 차익 물량이 나올 겁니다. 특히 반도체나 기술주나 또 최근에 업황은 좋지 않지만 낙폭과대에 의한 그런 부분 때문에 올랐던 2차전지도 기술적 반등을 했으니까 다시 원위치. 그죠? 대형주 한번 종목을 볼게요. 자,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입니다. 바닥은 다진 것 같은데 강하게 올라가는 거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요 5만원대 이렇게 한 번씩 내려오면 뭐가 나와요? 삼성의 10조 자사주 매입 불러놨잖아요. 요게 들어오기 때문에 빠지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당장 빵 하고 올라가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실적이나 지금 여러 가지 HBM 쪽이나 이쪽이 좀 안 좋다 보면은 직격탄을 받기 때문에 수급전 안 좋고 외국인들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사주 매입해라 니네들 우리 물량 팔고 갈 테니까 니네 매입하라 막 때려버리죠. 그렇죠. 이런 부분. 근데 안타까운 거는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좀 올라갈만 했는데 이번에 이제 두들겨 맞았죠. 자, 난감해요. 들고 계신 분들 이걸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이닉스는 지금 파는 건 의미가 없죠. 지난번에 좀 이익 챙겨놓고 또 밀리면 산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대차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는 이제 트럼프 관세에 직격탄을 맞겠죠. 캐나다와 멕시코 쪽에 현지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 영향이 큰 화학주들 좀 올라오는가 싶었습니다. 다시 또 밀려버리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 롯데케미칼, 그룹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업황적인 측면을 본다면 좋지 못하죠. 코오롱인더 최근에 좀 올라오는가 싶었어요. 업황 회복과 낙폭 과대다 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중국 이런 관세 추가 부과가 나오면 두들겨 맞겠죠. 자, 그러면 기술주들이나 중국 화학, 철강, 자동차 이런 걸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완전히 관세 부과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며. 그렇죠?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계속 이용이 될 거예요. 정치적으로.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것보다는 시장의 하락과 조정, 약세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단기간 많이 올라왔잖아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물론 삼성이 지분 추가 인수를 하면서 로봇 사업,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벌써 주가가 10만원대에서 40만원대 거의 2배, 100% 이상 상승 나왔잖아요. 150%. 실적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죠. 삼성이 지분 취득했다는 재료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곧 있으면 공매도도 재개되겠다. 시장도 이렇게 안 좋고 기술주 뚫겨 맞고 그죠? 당장에 성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기대감에 올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실은 나하고 두들겨 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던 방산주, 트럼프가 군비를 축소하겠다, 있다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실적, 코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쭉 잘 나가다가 이제 두들겨 맞았죠. 조정을 줘야겠죠. 단기간 너무 많이 갔으니까. 그죠? 근데 이제 항공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못 갔던 한국항공우주는 예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는 워낙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남들 갈 때 하나도 못 움직였기 때문에 밀려봤자 크게 밀리진 않을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뭐예요? 조심스러운 대응을 해대 이런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이제 바벨 전략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기술주입니다. 기술주.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철강, 광물 자원들, 요거 트럼프 관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는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엔터, 뭐 음식료, 그다음에 화장품, 바이오 쪽. 이쪽은 상대적으로 트럼프 관세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중국 양회도 있고, 뭐 최근에 한한령을 뭐 해제하겠다. 중국이 자꾸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붙으니까 한국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화장품이니 엔터니 다 중국 쪽에 영향이 있지만, 그죠? 특히 요즘 제가 강조하는 거는 또 미용 의료기기 있죠. 이쪽은 나름대로 이런 관세와 좀 무관하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4월 달에 미국이 또 아마케가 진행될 텐데 바이오 쪽을 저는 일단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 화장품하고 예. 뭐 관련된 종목군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서 그 하면서 다 설명드렸어요. 뭐 시장 약세 흐름이 될 것 같다. 이거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일단 화장품 어쩌고 저쩌고 뭐 하고 AI 시장에 대한 의구심 이런 전략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 자료 공개방 공유방에다가 좀 올리면서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 내용을 좀 보시고 어쨌든 이번 트럼프의 3월달 관세 부과로 인해서 시장은 좀 출렁거릴 것이다. 또 그리고 한국 증시가 최근 단기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었다 가야 될 부분들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단기간 많이 올라왔잖아요. 조정하면 줘야 되는데 그 조정이 생각보다 가팔라요. 많은 분들이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대비를 항상 하고 있었으니까 이번 주 내내 그 얘기만 했었으니까 그렇죠? 시장 약세 가능성이 있다.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추격 매수하지 말고 기술주들 조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3월 초는 좀 약세 흐름이 되긴 하겠지만 조정 나오고 난 다음에 또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사고 싶었던 종목군들이 또 고점 대비 뭐 한 15에서 한 또 2, 30% 조정 나와주면 그때 또 기회를 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이요. 정치적인 목적이지, 예. 이거는 뭐 미국 자기네 나라도 손해볼 짓을 할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펜타닐 마약 때문에 지금 관세 부과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핑계고, 그쵸? 정치적으로 이런 관세 부과를 할 테니까 니네도 뭔가 내놔라. 압박을 하는 겁니다. 압박. 그렇죠? 미국도 경제에 큰 손해를 봐요. 비용이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길게 가진 않을 것이다. 다만 정책적으로 가되 시장 영역은 설마 하다가 진짜로 한다니까 놀래가지고 지금 자빠져 버리는 이런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 주가도 기대 심리거든요. 기대 심리. 지금 당장 뭔가 없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게 있다라면은 기대 심리가 좋아지니까 가격은 오르게 돼 있죠.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좋아질 게 없다라고 하면 기대 심리가 꺾이니까 주가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국내 증시는 최악의 상황,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빠질 거 별로 없어요. 이미 바닥 다지고 올라왔습니다. 다만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또 3월 달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도 있고 트럼프가 또 설마 했는데 진짜 이렇게 질러버리니까 이런 놀란 가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은 참 잘 나왔었는데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급락한 건 아니고요. 트럼프 때문에 급락했다. 따라서 사실은 트럼프 정치적인 문제가 더 영향을 준다. 이렇게만 보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좀 조심 대신 이런 바벨 전략 중심의 균형 Q를 맞춰야겠죠. 이쪽이 쭉 빠지면 이쪽에 쭉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럼 이쪽이 다시게 쭉 빠지면 마찬가지로 이쪽이 못 가면
쭉 내려가면 이제 기술주들이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시도 게임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전략으로만 가시고 일단 트럼프의 어떤 향후의 행동, 정책들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자. 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